50점 몇 점이지? 자, 볼게요. 자, 문법 요소와 자, 어휘입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 89페이지 보니까 자,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 우리가 여기 뒤에 보면서 잠깐만 이거 그냥 없이 이것만 툭 던져줬네. 자, 이거 우선 중학교 때 우리가 좀 배웠죠. 그치? 중학교 때 좀 배웠죠. 자, 그래서 요거 잠깐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주성분 4개 있습니다. 우선은 종류는 암기하셔야 되는 게 중요해. 자, 주어는 자, 문장이나 절에서 동작이나 작용의 주체, 성질이나 상태를 지닌 대상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만 생각하자. 자,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은는이가 자, 이렇게 붙으면 기본적으로 주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알겠지? 여기서는 좀 가볍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우선 아직 여긴 안 나갔지, 그지? 안 나갔으니까 이렇게만 이해하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서술어가 있네요. 자, 서술어 같은 경우는 문장의 마지막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의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자, 동사나 형용사, 그 다음에 체언 플러스 이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서술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 먹다, 자, 그 다음에 A, 형용사, 만약 예쁘다, 그 다음에 체형 플러스 이다면 뭐 학생이다. 자, 이런 것들이 자, 서술어다. 목적어 보시면요. 자, 배운 것들. 목적어는 자, 을을 있으면 자, 이거 전부 다 목적어입니다. 을을 있으면 목적어. 적으면서 봐야 돼. 적으면서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보어가 있어요. 자, 보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우선 체언에, 자, 거기에 플러스 이와 가가 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되다나 아니다가 있으면 무조건 보어다. 뭐가 보어야? 이 녀석이 보어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조심해야 되는 건, 주어에 이 가가 있고요. 보어에도 이 가가 있다는 거예요. 형태가 똑같은데, 그 둘의 차이는 뭐냐면, 되다 아니다가 뒤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그래서 요거 예를 한번 볼까? 자, 물이 얼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선 문장의 제일 끝에 있으니까 이 녀석은 서술어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얼음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요거보다도 물이. 자,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되지? 이가 붙었잖아. 이게 주어가 됩니다. 이럴 때 되다 아니다 바로 앞에 있는 거. 앞에 있어. 앞에 있고 이가가 붙었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뭐가 돼? 보어가 되는 거예요. 요거 학교에서 만약에 프린트로 하게 되면 자, 그때 좀 더 다시 하게 프린트로 들어갈게. 자, 부속성분 보세요. 자,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합니다. 그 다음에 부사어는 용언을 수식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그치? 자, 그리고 동기어는 자, 생략. 자, 넘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높임 표현입니다. 자, 말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그 높고 낮은 정도를 자, 언어적으로 나타낸 거라고 되어 있어. 자, 밑줄 쳐. 어떤 대상에 대해서 높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것도 높임법입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 주체 높임, 자, 객체 높임,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가자. 우선 교과서에 충실해 볼게. 자, 대화 상대를 높이거나, 자, 대화 상대, 동그라미. 높이거나 낮추어, 밑줄. 그래서 종결음이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왼쪽에 보니까 상대 높임의 유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프린트를 준다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수업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먼저, 교과서를 다 보고, 그 다음에 한 방에 설명해 줄게요. 주체 높임 갑니다. 서술의 주체 동그라미. 주체에다가 주어라고 쓰세요. 주어. 주체가 바로 주어야, 주어. 주어를 높이는 방법으로, 자, 선어말어미 동그라미. 주격조사 동그라미. 그 다음 밑에 특수어의 동그라미. 여긴 계시다와 그 다음에 주무시다 정도만 이야기했어요. 자, 객체 높임 갑니다. 자,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서술의 객체입니다. 자, 그러면 객체 동그라미 잡고요. 목적어나 부사어 밑줄 쳐. 자, 조사, 자,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특수어의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리고 칠판 봐.
자, 은근히 왼쪽에 어떤 뭐 도움말, 개념 설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툭툭 던져놨거든. 좀 더 자세하게. 자, 먼저 한번 보자. 자, 요거 좀 지웁니다. 이거 좀 지우고. 자, 높임법 전체를 가볍게 좀 설명해 줄게. 자, 높임법을 보면 사실 이거에 대한 강의가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 룡의 선물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면 문법 기초 이론이라는 그 챕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 부분 되게 잘 나와 있어. 선생님이 이제 강의했던 걸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우선 들어보자. 높임법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 자, 우선은 적지 말고 보시고요. 이따가 카메라로 찍어. 알겠지? 그래서 집에 가서 정리해야 돼. 흐름을 다 잡아줄게. 먼저 누구를 높이니? 자, 이걸 먼저 생각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높이니? 자, 이걸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해. 자, 그러면 첫 번째 누구를 높이니부터 볼게. 자, 먼저 서술의 주체를 높여요. 이것을 우리는 그럼 뭘 찾으면 되냐면 주어를 높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는이가가 붙으면 됩니다. 대신 높임법에서 은는이가가 아니고요. 높임법에서는 깨서가 보통 이제 주격조사라고 해서 주어를 하는데 이따 살펴볼게. 자, 주체를 높입니다. 그래서 주어를 높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주체 높임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2번 객체를 높여요. 이 객체는만요 목적어와 부사어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즉 주어가 아니면 다 객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주어가 아니면 다 객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슨 높임? 객체 높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걸 서술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상이라고 적어주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대상, 서술의 대상. 세 번째 청자를 높여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상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상대 높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누구를 높이냐. 주체 높임 같은 경우는 주어를 높이고요. 객체 높임은 목적어와 부사어를 높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이는 겁니다. 우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how로 갈게요. 어떻게 높이니? 자, 첫 번째 주체 높임부터 보자. 주체 높임은 직접과 간접이 있어요. 이건 이따 교과서를 통해서 선생님이 가볍게 확인할게요. 자, 첫 번째 조사로 높입니다. 자, 그럼 조사로 높이고 조사 뭐만 알고 계시면 되냐면 깨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수 어휘로 높여요. 자, 여기에는 계시다, 그 다음에 주무시다.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잡수시다도 해당이 되고요. 돌아가시다도 해당이 됩니다. 잡수시다, 돌아가시다. 이렇게 적어주는 이유는, 자, 만약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주체 높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특수 어휘로 높여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선어말 어미 시로 높입니다. 즉 주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로 높여요. 이것은 자, 시. 자, 즉 주체 높임은 세 가지로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요걸 판단해 줘야 됩니다. 누구를 높이니, 어떻게 높이니. 자, 2번은 우리가 객체 높임을 살펴볼 거예요. 자, 기억. 자, 조사로 높입니다. 자, 이건 깨.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깨. 자, 그 다음에 니은 특수 어휘로 높입니다. 특수 어휘 4개 있어요. 4개 있습니다. 여기는 2개만 나왔거든? 근데 4가지 외우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프린트에는 분명히 4개가 다 나올 거예요. 주체 높임 같은 경우는 특수 어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접사로 높이는 거 있어요. 님자 붙이면 무조건 높이는 거거든? 그리고 뭐 진지, 덱 이런 것도 있는데 교과서에 충실하면 이 정도만 머릿속에 알고 있어도 됩니다. 1학년 때는. 2학년 때 여러분들 문법 배우는데 고2 때 그때 진짜 어려워요. 지금 영선이 그거 하고 있어. 그래서 그때 많은 걸 해야 되니까 우선은 지금 내신 하고 있는 걸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그 다음에 내년에
이렇게 고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수능 때 봐요. 여러분들은. 자, 특수어휘 4개 있어요. 모시다, 엿주다, 들이다, 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해요. 모시어 들이다 백 이렇게 외우세요. 모시어 들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모시다, 엿주다, 들이다, 뵙다. 됐지? 모시어 들이다 백 이렇게 외우십니다. 모시어 들이다 백.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선어만 어미 없습니다. 결국 주체와 객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선어만 어미 의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하나의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의 뒤에 시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하시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주체, 객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실 수 있고요. 각각이 어떻게 높였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높임법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누구를 높이니? 그럼 누구를 높이는 것이 바로 주체냐 객체냐 상대를 판단하는 거야. 그럼 그 판단의 가장 기준은 뭐야? 선어만 어미 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 저런 것들을 판별해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지. 세 번째 상대 높임이 있을 거예요. 자, 상대 높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이것은 종결 어미로 높입니다. 그래서 뭐 하십시오 그러면 하십시오체, 뭐뭐 하오 그러면 하오체, 뭐뭐 했어요 그러면 해요체.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요게 사실 높임의 전체 끝이에요. 자, 찍어. 다 찍었어? 꼭 정리해놔야 된다. 따로 정리해서 여기다 꽂아놔야 돼. 자, 어차피 학교에서 할 테니 자 한번 들어두면 좋을 겁니다. 자, 먼저 왼쪽에 핵심 정리 한번 보세요. 핵심 정리. 자, 청자는 상대 높임. 주체가 뭐라고요? 주어라고 했죠. 그지? 주어, 그럼 주체 높임. 그럼 나머지 객체 높임. 됐습니까? 바로 이어서 객체는 밑에 적으세요. 목적어와 부사어 이렇게 적어놔. 객체는 목적어와 부사어. 지금 우리 어디냐면 90페이지 왼쪽 꼭대기. 거기 하고 있는 거야. 자, 객체에다가 목적어 부사어, 즉 주어가 아닌 걸 높이면 자 무조건 객체 높임이야. 자, 상대 높임의 유형 한번 볼게요. 자, 격식체, 비격식체인데요. 아마 요거 프린트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해요체체 이거 나중에 우리가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서 배우는 예를 들어서 단아까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하십시오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 그치? 자, 그런 것들은 다 해요체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좀 놓고 있죠. 자, 이런 것도 우리 해체라고 이야기해. 숙제하세요. 그러면 해요체. 숙제해. 그러면 해체. 이렇게 종결 어미, 즉 서술어에 있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자 거기 우리 7번 봐. 여기다 할까? 우선은 방법은 알려드릴게. 방법을 알려드릴게. 이거 외우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하십시 오게라 이렇게 우리가 외우시면 돼요. 그럼 하십시 오게라 이렇게 우리가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밑에는 해요 해 이렇게 갑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사고과정 잘 기억해야 돼. 기준으로 해서 자 밑에는 비격식이에요. 그러니까 비격식이라는 것은 얘들아 그냥 사적인 것에서 얘기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 다음 위에는 격식입니다. 자, 요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우리가 얘,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먼저 가자. 사고작용 잘 봐. 사고작용. 하십시오 게라. 됐죠?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됐습니까? 그리고
해요체, 해체. 됐죠? 그 다음에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이렇게 외워. 클럽에 있는 듯. 뚜루뚜루뚜루. 됐습니까? 그리고 얘가 그러면 아주 높임. 얘는 뭐예요? 얘는 예사 높임. 이 두 개가 높임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 예사 낮춤. 여기서 높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아주 낮춤. 그렇게. 됐습니까? 그럼 얘는 두루 높임. 얘는 두루 낮춤. 선생님이 되게 많은 걸 연구해 봤는데 이게 아이들이 제일 외우기 쉬워. 됐죠? 하십시오, 게라. 그러니까 얘만 외워주면 얘는 자연스럽게 따라와. 그치? 하십시오, 게라. 됐습니까? 뚜루뚜루뚜루. 다시. 하십시오, 게라. 그 다음에, 뚜루뚜루뚜루. 이해 갑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돼. 자, 그 다음. 자, 거기 밑에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어요. 요거 쌤이 예로서 설명해 줍니다. 직접 높임은, 자, 밑줄 쳐. 주체를 직접 높인다. 거기다 밑줄 쳐. 주체를 직접 높인다. 여기다 밑줄.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건강하시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혹시 적었니? 응, 안 적었어? 그럼 이거 찍어. 왜냐면 이거 안 적으면 놓치잖아. 그치?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지우겠습니다. 꼭 정리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기 직접 높임, 간접 높임을 한번 배울 거야. 자, 그러면 거기 우리가 얘가 아버지께서 뭐야? 할아버지께서는 키가 크시다. 아니네. 이거 아니고. 아버지께서는 건강하시다. 가자. 자, 먼저 우리가 높임 찾아. 어딨어? 건강하시다. 자,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선어만음이라고 그랬지? 주체 높임 선어만음이 시가 보이죠?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주체 높임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인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치? 자, 이 녀석이 서술어고요. 이 녀석이 서술어고, 자, 여기.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돼? 주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확실하게 주체 높임이 맞아요.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 거야. 어떻게 높였니? 라고 물어볼 거야. 어떻게 높였어? 선어말어미로 높였고, 또 뭘로 높였니? 그렇지. 조사로 높였다. 됐습니까? 조사, 깨서로 높였고, 자, 선어말어미 뭘로 높였니? 그렇지. 시로 높였습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하면 퍼펙트야. 이때 사람을 직접적으로 높이잖아요. 사람을 직접적으로 높이면 이때 우리는 직접 높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과 간접은 주체 높임에서만 있는 겁니다. 저거는 다이렉트로 높였지. 그래서 우리가 직접 높임이라고 해요. 그러면 밑에 한번 봐봐. 간접 높임 볼게. 주체 높임의 일종으로, 자, 주어와 긴밀하게 연관된 대상, 자, 신체 일부 밑줄, 소유물 밑줄, 말 밑줄, 높이는 방법이다. 이따의 주체 높임은 계시다인데 간접 높임에서는 있으시다로 쓰인다. 거기 밑줄 쭉 쳐. 계시다인데 간접 높임에는 있으시다로 쓰인다. 먼저 밑에 예로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계시다와 있으시다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할아버지께서는 키가 크시다. 자, 칠판 봐봐. 자, 먼저 누구를 높이니? 여기서부터 사고 과정. 자, 누구를 높여? 먼저 뭐가 보여? 얘가 눈에 보일 거야, 그지? 자, 그리고 또 뭐가 보이니? 얘가 눈에 보일 거야, 깨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주체 높임이에요. 자, 이럴 때 직접과 간접을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 자, 크다. 자, 누가 커?
아니요. 크다. 뭐가 큰 거야? 무엇이 큰 거야? 그렇죠. 얘가 뭐죠? 가가 붙은 거 보이냐? 그러니까 얘가 주어지. 여기까지는 이해갑니까? 그럼 주어를 높이면 당연히 뭐라 그랬어? 주어가. 주체. 그래. 근데 우리가 높이면 늘 뭘 높이는 거야? 사람을 높이는 거지. 그렇지? 그럼 키는 누가 관련돼? 그렇지. 한 번 거치는 거 보이니? 그럼 직접이야, 간접이야? 그래요.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 자, 따라서 이것은 간접입니다. 얘는 한 번에 갔잖아. 근데 이 녀석은 어떻게 한 번 거쳐가죠.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지? 자, 그럼 이때 하나만 더 볼게. 이거 하나만 더 볼게. 자, 요렇게 거쳐가서 간접 높임이 맞아요. 자, 이제 여기서 나왔던,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할아버지께서 방에 계시다. 자, 요런 거 하고요. 말씀이 계시다. 두 가지 볼게요. 자, 먼저 위에 거부터 봅니다. 자, 위에 거 보면, 자, 어떤 게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주어를 높였고요. 여기 시, 이거 선어머러미 시 아니에요. 이걸 선어머러미 시라고 하면, 이거를 생략하고 또 말이 돼야 됩니다. 게다. 말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선어머러미 시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바로 우리는 특수어휘라고 보는 거예요. 자, 뭘로 높였어? 조사로 높였어? 특수어휘로 높였어? 특히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가 대표적인 게 계시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장 성분 볼까? 자, 얘가 주어. 자, 얘가 부사어. 자, 그다음에 이 녀석이 서술어. 자, 결국 뭘 높이는 거니? 이렇게 높이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정확하게 자, 이것은 주체 높임이면서 다이렉트로 높이니까 직접 높임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높였니?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조사로 높였습니다. 특수어휘로 높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크게 잡아준 거 있죠. 그거 정리하면서 익히셔야 돼. 그래서 높임을 따로따로 배우면 어렵다. 이렇게 약간 큰 거시적 흐름 속에서 먼저 배우고 그 다음 얘로 가야 돼. 자, 할아버지의 말씀이 계시다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말 되니 안 되니? 안 됩니다, 이거. 왜냐면 말씀은 절대로 계시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말씀이 있으시다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얘기하는 계시다는 직접에서만 사용됩니다. 요 계시다는 됐습니까? 이렇게 직접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 그러니까 간접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 선생님 이거 간접이에요? 그럼 볼까? 여기 뭐가 보여? 보일 거예요. 그쵸? 이걸 생략해도 말이 돼야 돼. 이거 봐봐. 크다. 건강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선어머러미 시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개다. 이런 건 없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있으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어 찾아. 뭐가 있는 거야? 무엇이? 은는 이가가 있으면 주어라 그랬어. 그렇지, 여기 있잖아. 얘가 주어잖아. 됐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얘를 높였지?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높임? 주체 높임. 근데 말씀은 누구 거야? 그렇지, 할아버지 거야. 할아버지의 문장 성분은 의가 붙었기 때문에 이걸 관형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높이는 게 여기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녀석은 주체이면서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 그렇죠. 어떻게 높였니? 어떻게 높였어? 그렇지, 선어말 어미로 높였죠. 이해갑니까? 요렇게 판별하면 게임 끝입니다. 됐죠? 자, 찍어. 꼭 집에 가서 정리해야 돼.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자, 밑에 거기 보면 잘 봐봐. 이제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거기는 얘가 나와 있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주체 높임 거기 봅니다. 주체 높임. 주격조사 깨서와 서너 말어미 의시. 자, 할머니 깨서 집에 오시. 그러니까 뭐로 높였어? 조사로 높였어. 그 다음에 서너 말어미로 높였어. 이거만 판별할 줄 알면 돼. 자, 서너 말어미는 뭐만 있다? 주체, 객체, 상대 중에서 주체만 있다. 자, 그 다음 밑에 특수어의 계시다는 어디만 사용된다? 주체에서 직접에만 사용된다. 그렇지? 자, 왜냐하면 거기 계시는 거기 봐봐. 나는 고향에 계시는 할머니가. 계시는 주어 찾아. 할머니가 이게 눈에 들어올 거야. 그치? 그러니까 주어를 높였으니까 주체인 거야. 할머니가. 자, 밑으로 객체 높임 볼게요. 윤아는 선생님께 갔다. 자, 우선 서너 말음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주체 높임 아니야. 그리고 확실하게 뭐가 눈에 보이니? 깨가 눈에 보이지. 그치? 조사 깨가 보이지. 그러니까 깨서가 아니니까 이것은 뭐예요? 객체 높임입니다. 무조건. 됐죠? 어떻게 높였니?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조사로 높였다. 이렇게. 자, 밑에 볼게요. 윤화는 선생님을 뵙고 왔다. 서너 말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객체 높임.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앞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 뵙고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우리가 객체 높임에서 특수어휘 몇 개 있다 그랬어? 4개. 모시어 드리다 뵙. 이해 갑니까? 그래서 모시다 여쭈다 드리다 뵙다. 뵙다가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객체 높임. 이렇게 우리가 판별을 내리셔야 돼. 자, 됐습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보고요. 근데 만약에 얘들아, 자, 실판 봐봐. 자, 한번 볼까? 자, 봐봐. 아버지께서는 건강하십니다. 건강하다가 아니라 기본형으로 끝난 게 아니라 뒤에 뭔가 바뀌었지. 하십니다로 바뀌었어. 첫 번째 시가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눈에 들어오면 되고요. 아, 얘를 꾸며주는구나. 왜? 얘가 주어니까. 주어를 높였으니까 자, 이것은 주체 높임이다 라고 판별을 내리시면 돼요. 됐죠? 그럼 어떻게 높였니? 그러면 깨서라는 조사로 높였고요. 서너 말음이 시로 높였다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근데 여기 마지막 뭐 얘가 눈에 보여. 입니다. 이다가 아니라 입니다로 바뀌었지. 그러면 이 입니다는 우리가 이거를 하십시오체라고 해. 하십시오체는 아주 높임입니다. 왜? 하십시오 게라 아예 예아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높임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런 문체가 사용됐다라는 것은 자, 이것은 뭐? 상대 높임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의 문장 안에서 높임이 하나만 사용됐다라는 그 관념을 버려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주체 높임, 상대 높임 두 가지가 사용된 거야. 자, 만일 아버지께서는 건강해 라고 되어 있어. 그럼 거기에 무슨 체일까? 해체가 되는 거야. 그렇죠? 왼쪽 중간에 보이지? 상대 높임의 유형. 맞습니까? 찾았어? 해체? 자, 그 다음 다 볼게. 아버지께서는 건강해요. 이렇게 얘기했어. 해요. 어디 있니? 그렇지. 해요체.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상대 높임. 즉, 하나의 문장 안에서 주체 높임도 있고 상대 높임도 있는 거야. 판별 방법 알겠죠? 그치? 자, 모르면 선생님한테 따로 물어봐. 자, 그 다음. 자, 1. 다음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을 찾고 그 대상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표현을 자, 말해보자. 이렇게 나왔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동그라미. 자, 선생님이 바로 뭐냐면 청자입니다. 그죠? 선생님과 대화하는 거잖아. 그치? 합니다 밑줄 쳐. 자, 이런 걸 우리는 하십시오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 높임이에요. 하십시오체. 밑에 적혀 있어. 형이 이모를 모시고 갔다. 질문. 자, 무슨 높임? 객체 높임. 근거는 어떻게 높였어?
모시고, 그렇지. 특수어휘로 높였지. 그렇지? 모시고 특수어휘. 자, 할아버지께서 낮잠을 주무신다. 자, 포인트 가자. 할아버지께서 여기서 끝난 거야. 맞니? 자, 깨서 그러니까 이것은 주체 높임이 되고요. 조사로 높였고요. 주무시다라는 특수어휘로 높였습니다. 이때 선생님 그럼 여기 주무신다에서 시는 선어말 어미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자, 그럼 시를 빼고 읽어봐. 낮잠을 주무다. 말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선어말 어미 시가 아니라 그냥 특수어휘입니다. 주체 높임이죠. 할아버지께서의 문장 성분은 주어. 그렇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판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 표현과, 자, 능동피동. 요런 게 또 있네. 자, 그러면, 자, 시간 표현은 되게 쉬워요. 여기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정말로 깊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방식까지 가냐면, 동사에는 요런 어미가 붙었을 때 이것이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내. 이렇게까지 나오거든?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판단만 내릴 줄 알면 됩니다. 시제입니다. 오늘 여기 91페이지까지만 할게.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났는지,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지, 자, 미래에 일어날 것인지를 문법적으로 구별해서 보여주는 시간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시제는, 자, 말하는 이가 말을 하는 때인 발화시와, 발화시 동그라미.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때인 사건시, 사건시 동그라미. 자, 그래서 뭐 과거 시제, 현재 시제, 자, 미래 시제가 있는데요. 자, 칠판 먼저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요것을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볼게. 시제. 우리는 시제뿐만 아니라 상이라는 것도 살펴보셔야 돼요. 시제와 상. 왜냐면 시제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고요. 과거, 현재, 미래. 자,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작을 나타내는 건데, 자, 진행과 완료. 요 두 가지를 판별해 내셔야 됩니다. 자, 시제는,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시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뭘 기준? 발화시를 기준입니다. 발화라는 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시간이야. 됐지? 말하는 시점이야. 발화, 말입니다. 말하는 시점에 저 녀석과 뭐의 관계냐면 사건시와의 관계예요. 자,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자, 만약에 사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즉, 발화시보다 어떻게? 앞서 있어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다. 이해가죠?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니까 얘를 중심으로 해서, 자, 칠판 봐야 돼. 앞서 있어. 이걸 우린 뭐라고 한다? 과거. 즉, 내가 말하는 것보다 사건이 앞에 일어났어. 그럼 당연히 과거겠죠? 자, 발화시하고 여기 우리가 사건시가 일치합니다. 발화시하고 사건시가 일치해요. 즉, 내가 지금 말하는 상황에서 사건이 일어났어.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니?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선지 한두 개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이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나중에 일어납니다. 나중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럼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봐, 이 얘기입니다. 거기 봐봐. 자, 과거 시제. 사건과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밑줄 쳐. 자, 그러면 이것은 과거가 되는데요. 선어말 어미. 자, 자, 이거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과거나 현재와 다른 상황. 무슨 얘기냐면, 그 과거나 현재와 다른 사람 밑줄 쳐. 쭉 쳐. 단절이라고 써봐. 단절. 이거 영어에서는 대과거라고 한다고. 단절을 했을 때는 뭐니? 다 동그라미 쳐. 그리고 회상에는 더 동그라미. 이걸 회상 선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현재 시제 볼게요. 현재 시제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
사건 시와 발화시가 일치가 눈에 들어와야 돼. 자, 그리고 자, 선어 발음이 자, 니은다, 는다. 이거 눈에 들어오지, 그지? 자, 니은 동그라미, 는 동그라미. 그러면 현재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나 더 동그라미 쳐야 돼. 기본형이라고 눈에 들어와. 그지? 기본형도 동그라미 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그녀는 예쁘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현재야. 예에서 기본형이 사용됐으니까. 자, 먹는다. 나는 밥을 먹는다. 그럼 이거 뭐? 현재. 자, 미래시에 갑니다.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입니다. 나중이 눈에 들어오야 돼. 나중 밑줄. 자, 선어 말음이 자, get을 쓴다. 자, get 동그라미.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뭐 할 것. 자, 리을 것. 이것도 동그라미. 그럼 미래가 됩니다. 자, 이따가 밑에 거 예로 우리가 판별해 줄게. 자, 이제 상을 볼 거예요. 상. 아, 상 위에 거기 봐봐. 시간 부사와 선어 말음이 보이냐? 어젯밤을 어시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과거. 그리고 시간 부사어도 어제입니다. 자, 오른쪽. 지금 빵을 는이 눈에 들어오지? 자,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입니다. 내일 시간 부사어가 사용됐고요. 오른쪽 끝에 get. 이게 바로 뭐지? 미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갈게요. 왜냐면 여기서 사실 그런 건 빠져 있어. 미래시의 선어머럼이 get이 양태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의지, 추측,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 빠져 있어. 나중에 여러분들 프린트가 나와서 있으면 선생님이 그때 자, 깊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상을 봐야 됩니다. 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지속되고 있는지 완전히 끝났는지를 보여주는 시간 표현인데, 자, 지속되고 있으면 진행상, 완전히 끝났으면 완료입니다. 자, 그럼 갈게. 진행상부터 보자.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거? ing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ing야.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암기. 이거 암기해야 돼. 왜냐면 문법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느끼는 그 맥락하고 문법이 다른 경우들이 좀 있어요. 자, 다른 경우들이 있으니까 자, 칠판 봐봐. 그가 교복을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자. 그렇지? 자, 그러면 질문 던질게. 자, 시제는? 현재. 그렇죠. 잘했어. 시제는 현재야. 이때 이제 상을 판단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잘못 이해하면 먼저 여러분들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 학교 앞에서, 영성고 앞에서. 야, 너 어디 있어? 그래. 나 교문 앞에 있는데 안 보이던데? 나 지금 교복 입고 있어. 그래서 갔더니 한 놈이 교복을 이렇게 입고 있는 중인 거야. 사람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교복을 이렇게 입고 있는 중이야. 이해가지? 자,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야? 그건 진행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교복을 입은 상태가 완료된 대로 이렇게 서 있어. 그럼 완료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맥락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 오른쪽에 뭐 있어? 오른쪽에 고 있다 동그라미, 아가다 동그라미. 여기 이거 보이니? 고 있다 보여? 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뭐야? 진행상인 거야. 그럼 이걸 뭐라고 합니까? 현재 진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만일 자, 교복을 자, 입고 얻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돼? 과거 진행이 되는 거야. 이해가죠? 자, 나는 교복을 입고 있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미래 진행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 그렇겠지? 자, 그럼 밑에 완료 볼게요. 진행상이 고 있다, 아가다라면 완료상은 뭐냐면 아 있다, 아 버리다. 됐습니까?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 둘 중에 하나만 암기하셔도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떠오르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진행상만 머릿속에 잡아. 그럼 어떻게 외우시냐면 당연히 가다는 뻔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고 있다, 아 있다가 헷갈리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렇게 진행, 우리 그 누구야? 저희 그 누구지? 진행시켜요. 그 사람 있잖아. 진행은 고야. 됐니?
이해가지? 물론 밑에 완료니까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이응 외우셔도 돼. 그러지 말고 진행은 뭐야? go. 됐습니까? 그러니까 진행은 go 있답니다. 알겠지? 자, 밑에 예로 한번 볼게. J가 운동장을 뛰고 있다. 뭐야? 진행시키는 거야. 알겠니? 진행은 go야. 자, 그럼 질문. 시제는? 현재. 그렇지. 상은? 진행. 잘했어. 자, 완료 갑니다. J가 의자에 있다가 눈에 들어오지. 그럼 있다는 뭐야? 완료. 그렇지. 시제는? 현재. 잘했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판별하는 거야. 자, 밑으로 내려올게. 다음 문장에서 자, 시간 표현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 적고 해당 부분이 나타내는 자, 시제와 동작상을 써보자. 자, 동생이 딸기를 먹고 있다. 자, 선생님 봐. 그냥 선생님 봐. 동생이 딸기를 먹고 있다야. 먹고 있다. 시제는? 진행. 아니. 시제. 동생이 딸기를 먹고 있다. 현재. 그렇지. 상은 진행이야 완료야? 진행. 그렇지. 고 있다니까 진행. 이해가?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동생이 딸기를 다 먹어버렸다. 먹어버렸다. 자, 시제는? 과거. 그렇지. 자, 상은? 먹어버렸다. 완료. 그래요. 버리다는 완료입니다. 알겠어요? 이러면 퍼펙트. 여기까지 이해가? 요거 다음 시간에 문제 줄 테니까. 자, 우선은 왼쪽에 확인 문제, 오른쪽에 확인 문제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위로 올라가 봐. 91페이지 왼쪽 한 중간에 봐봐. 시간을 표현하는 자, 관형사형 어민데 자, 동사와 결합할 때 이거 판별만 내려 그냥. 읽은 책, 읽는 책, 읽을 책. 이해가니? 판별만 내려. 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판별만 내리자. 자, 밑에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와 결합할 때 자, 던이나 니은이나 리을이 붙는데요. 그래서 1학년 기준은 판별만 내릴 줄 알면 돼. 맑던 날, 그럼 당연히 과거죠. 맑은 날, 현재. 맑을 날, 미래. 자, 이렇게만 판단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시간 부사어가 있어요. 어제, 오늘, 지금, 내일 이런 걸 시간 부사 혹은 시간 부사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시제에 자, 준다, 영향을 준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아이고, 이게 지금 뒤에, 피동과 사동이 있네. 피동과 사동. 요거를, 잠깐만, 지금 끝낼까? 93페이지 보세요. 93페이지. 가벼운 거 얘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앞에 걸로 가자. 93페이지. 자, 거기 어휘입니다. 어휘. 공통된 특징을 가지는 단어들끼리 묶인 단어의 집합인데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면 생각이나 느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대요. 자, 고유어.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어서 감각과 정서를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대. 의성어는 뭐니? 소리를 흉내내는 말.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 됐지? 자,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다 보니 한자어에 비해서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한자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추상적인 개념이나 전문 개념을 표현할 때 쓰이고 문어는 뭐냐면 글입니다. 글. 탁구가 아니야. 타코야키에서 그 탁구, 그 문어가 아니다. 그냥 뭐예요? 글입니다. 글. 격식 있는 상황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외래어 갑니다. 유행을 반영하고 새로운 외국 문화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전문적이고 세련되었다는 인식이 있어서 남용한다. 그래. 특히 이거 선생님 보세요. 이게 제일 많아. 여러분 나중에 홈쇼핑 봐봐. 홈쇼핑 보면 정말 환장합니다. 거기 특히 그 옷 파는 거 있잖아. 그거 보시면 내가 만약에 패션에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는 외래인 경우가 많잖아. 전문적인 거는. 근데 굳이 전문적인 용어가 아닌데도 외래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외국어에 가까워.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죠. 자, 이건 빨간색이죠.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 근데 뭐라고 해? 레드 컬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귀엽잖아요. 이거 입으면 귀여워 보여요.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큐티한 느낌이 이렇게 얘기하는 큐티한 필. 하얀색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화이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전문적인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왜? 뭔가 전문적이고 싶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 있으면. 자, 밑에 봅니다, 이제. 자, 고유어로 탈이라고 하면 되는데, 한자어로 가면이라고 하고요. 외래어로 마스크라고 합니다. 자, 사고 도구어 갈게요. 여러 분야에 두루 쓰이면서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어휘라고 하는데, 대부분 뭐다? 한자어입니다. 그죠? 논리, 그러면 한자어. 자, 전문어 볼게요. 전문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쓰는 어휘로 그 의미가 정확하고 자세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휘입니다. 자, 사고 도구어 볼게요. 전부 다 한자어입니다. 그렇죠? 한자어고요. 오른쪽 보세요. 어이구야, 그냥 어렵습니다. 자, 저기 밑에 4번 볼게요. 4번. 사고 도구어는 주로 한자어죠. 그치? 한자어. 자, X고요. 대부분의 자 전문어는 추상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전문어 찾아보세요. 의미가 정확하고 자세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구체적이다는 얘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것도 X가 되면서 O. 자, XX. O가 되려면 구체적이고 정확하다. 자, 그다음 마지막. 사고 도구어는 자, 폭넓게 쓰이니 전문어에 비해서 맞습니다. 왜? 사고 도구 위로 올라가 봐. 뭐라고 돼 있니? 여러 분야에 두루 쓰인다. 그렇죠? 또 하나. 전문어는 어떻게 돼 있어? 전문 분야에서만, 즉 그 밑에 특정 분야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훨씬 더 사고 도구어가 넓어요. 자, 오른쪽 꼭대기 가시면 핵심 정리 있습니다. 자, 개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개념. 알겠지? 개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에 능피 인용 요거를 좀 해보죠. 지금 시간이 그렇습니다. 잠깐만. 그래,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 능동과 피동 쪽을 할 거야. 됐습니까? 자, 잠깐 쉴게요.